안에 6줄의 심전도체가 나와가지고 지금 거짓말로 체포 명단이 튀어나온 상황. 간첩이라고 의심받는 박선원이가 곽종근을 가짜로 증언하게 만들었잖아요. 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25일입니다. 11차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죠. 오후 2시다 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날 마지막으로 대국민 호소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라는 점을 강조하겠죠. 헌법이 허락한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사실 이게 사법부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 심판을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꾸준하게 거대 야당의 횡포와 부정선거 그리고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어필을 해왔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개헌으로 탄핵을 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불의에 타협하거나 고개를 숙이지는 않죠. 정면 승부를 펼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이렇게 두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고도 정치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까다롭게 다룬 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현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까지 10차 변론 기일을 쭉 보면요. 상당히 위법적인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증거들에 대해서 파헤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노골적으로 꺼린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끌고 가려는 판과 다르게 턴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웠지 않나 싶습니다. 자,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있었죠. 그 두 분의 탄핵 심판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갖는 헌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죠. 그래서 독일이나 영국이나 의원 내각제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뽑았다. 국민적 신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갖는 민주적 정당성과 별도로 성립되고 존재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국회는요, 대통령이 갖는 국민적 신임을 강제로 내놓으라고 요구할 권한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헌법의 원리는요, 헌법재판소 구성 및 법률의 성립에 있어서 적용되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요, 대통령에게 두 가지 지위를 줬죠.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로서의 국가 원수, 그리고 하나는 행정권의 총책임자로서의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줬습니다. 대한민국은 입법부, 국회, 행정부, 대통령, 사법부 이렇게 세 개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헌법의 제66조 제1항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한 사람이 최고의 입법기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요, 그냥 대통령 존재 자체가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헌법 제66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죠. 그리해서 보면요, 각 지위의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별도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 원수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대통령이 한국을 대표하고 있고요. 안으로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통일성을 대표하는 기능입니다. 이 헌법이 대통령의 책임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 제66조 제2항입니다. 여기서 헌법의 수호란 우리 헌법의 근본적인 가치 결정을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요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함께 지닌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의 권한 중에 외교권이 있고요, 전쟁권이 있고요, 국군 통수권이 있고요, 비상대권이 있고요, 사면권이 있고요, 훈장 수역 권한이 있습니다. 이 6가지 중에서 한계와 제한이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쟁권입니다. 전제 선포와 강화의 기능이다 라는 거죠. 다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아무 때나 선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요건을 정리하면요. 국회가 해제할 요구 권한이 있도록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엄 선포했을 때 계엄 해제 요구권을 국회가 발동했죠. 그래서 대통령은 그 통제 요구에 따라서 계엄을 해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다라는 거지. 여기서 벌떡 어디 재판소가 들어와가지고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애초에 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건데 이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조차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견제가 들어온 거지 여기는 사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사법권의 헌법적 한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독일의 헌법 이론 그리고 실무에서 정치 행위를 통치행위다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정치 문제다라고 부르는데 이 대통령이 가지는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이 개념을 엄연하게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해서 구별하는 게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국가적인 비상사태 선포, 그러니까 계엄의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통치행위가 정치적 문제에서 사법부가 개입을 해버려서 잘잘못을 따질 수 없다라는 게 사실 전 세계에 공통된 법리 해석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갑자기 사법부가 뻥 뛰어들어서 해석하겠다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사법부가 개입을 허락한다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있었냐라고 보는 거죠. 예전에 1996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때렸습니다. 이때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이게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라고 보는데 인색했던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도 전원일치로 대통령의 행위가 합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미국이나 고도의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국가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심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다퉈야 하는 겁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대가 변했다. 시대 상황이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도 달라졌다. 총칼로 직접 미사일 쏴가면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있지만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이다. 비트코인도 탈취하고 정보도 탈취하고 이게 지금 신전쟁이지 않냐. 지금 보이지 않는 신냉전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은 전시에 준하는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그 1980년에 비상계엄의 사전적 해석으로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그때 당시에 잘 먹고 잘 살고는 흰쌀밥에 고깃국이었지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와 개념이 달라진 것처럼 그렇게 헌법재판소도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다툴 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좀 많이 둬야 되죠. 미국과 독일이 이 사법부의 권한 자체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기술을 심판할 수 없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요 작년에 2024년에
6대 3의 의견으로 대통령의 직무행위를 형사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도널드 트럼프 1기가 끝나고 이 부정선거 때문에 의회를 장악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5명이 사망을 하고 한 140명이 다치고 문제가 됐고, 이때 당시가 좀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트럼프를 내란 선동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을 했어요. 탄핵 소추를 했어요. 그런데 상원에서는요, 유죄가 부결돼 가지고 이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미국의 230년 역사, 의회 역사에서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대통령 한 사람은요, 국가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멈춰지면 나라가 멈춰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70일 넘게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는 대한민국 나라가 7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먹지도 않고 똥 싸지도 않고 멈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 2024년 이 트럼프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던 이 세 가지 개념을 구분하면요, 대통령의 종국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상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절대적 면책을 갖는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추정적 면책, 그러니까 대통령 행위를 다투는 측이 이 추정에 대해서 깨트려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돼서 비직무적인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 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이유로 대통령을 형사 기소한다면 단순히 증거를 찾는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나라가 멈춘다. 위협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 대통령이 잠재적 기소의 위험 아래 자신의 직무 수행을 두려움 없이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그 효과적인 정부 기능의 특별한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다. 말이 어려운데요. 어떤 식이냐면 대통령이 나라에 위협을 가하는 뭔가를 봤어요. 그런데 이 뚜껑을 딱 열어서 내가 이거를 조져대야 돼. 그러는데 이 야당에서 탄핵할 게 뻔하니까, 나를 이제 끌어내릴 거 뻔하니까, 요거 나 임기 동안 좀 잘 살아보자. 지금처럼 딱 덮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대통령은 나라의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상황에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리고 전쟁에서 국민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책임을 나의 위협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이 통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겠다라는 것부터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이죠. 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다 불법이잖아요. 문형배도 그렇고 전부 다 불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국민적 신뢰를 받고 그나마 한국 땅에서 살려고 하면요,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각하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꾸 헌법에 위배된다, 불법이다 얘기하는데 그 불법을 만들기까지 심전도체가 나왔잖아요. 홍장원의 6줄의 심전도체가 나와가지고 지금 거짓말로 체포 명단이 튀어나온 상황. 간첩이라고 의심받는 박선원이가 곽종근을 가짜로 증언하게 만들었잖아요. 위증 교사를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꽉 쥐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투겠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뭔가 오다받고 움직인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주고 있는 외교권, 전쟁권, 국군 통수권, 비상대권, 이 모든 것을 헌법재판소가 부인하는 거다라는 건 우리나라의 틀을 잡고 있는 이 헌법을 부정한다라는 것밖에 볼 수 없죠. 최고 존엄으로 가겠다. 초헌법적인 짓거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때리십시오. 저는 내일의 최종 변론이 정말 무제한이잖아요. 구구절절 가슴 아린 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돌아오실 겁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반드시 직무 복귀하셔서 영광을 찾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